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네요. 그제 저녁이었죠. 저녁 11시쯤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상승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SEC의 승소 시그널을 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또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다 한 상승은 없었지만 상승 추세선에 비트코인이 근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121선의 저항을 막고 있죠.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가격 위에 있는 라인들은 적군, 가격 밑에 있는 애들은 아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승을 막고 있는 적군, 그리고 하락을 지탱해주는 아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상승 추세선에 맞닿아서 살짝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라인은 지금 비트코인 피보나치 되돌림 0.618 28,800불입니다. 결국 또 한 번 이 자리를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인 상승 떡상이 나오겠죠. 요렇게 상승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도 SEC를 제꼈다, 리플도 제꼈다, 그레이스케일도 제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요거를 탄력 받아서 XRP를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라인에 넣을 수도 있겠죠. 2021년 1월 그레이스케일은 과감하게 XRP를 던졌죠. 투자 내역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충분히 SEC의 눈치를 봤겠죠. 그리고 이번에 리플이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라인에 XRP를 상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XRP를 다시 진입시킬 수도 있겠죠. XRP가 상승할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었기 때문에 뭐 다시 얻기만 하면 되겠죠. 모든 걸 다 잃어봐야 또 많은 게 다 맞집니다. 제가 항상 제 영상 제목에 그걸 쓰죠. 똑똑한 소비자는 XRP를 얻는다. 이제 뭐 여러분들 또한 얻기만 하면 되겠죠.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띠라단 소리도 많이 듣고, 찐따 소리 많이 듣고, 모지리 소리 많이 듣고, 왜 하필 SEC와 소송 중에 있는 놈에게 돈을 넣었냐, 이런 말 많이 듣죠. 이제 너무나 많이 이렇기 때문에, 비난받았기 때문에 계속 얻기만 하면 되겠죠. 잘 얻으세요. 마음고생 오랫동안 했는데 빚도 보지 못하고 또 과감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XRP나 비트코인을 포기하게 된다면 과감한 게 아니라 아둔한 겁니다. 무모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더 처절할 수 있어요. 잘 선택하세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손이 하겠죠. 그리고 자꾸 업비트나 비썸 어플리케이션 오픈하지 마세요. 저도 영상을 만들려고 할때 거래소를 어쩔 수 없이 보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할 때는 좀 열심히 보겠죠. 아직도 저는 단타 매수 매도를 합니다. 꽤 짭짤해요. 그렇게 큰 수익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어쨌든 얼마지 하면서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저희 멤버십 회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레이스케일 SEC 속보를 캡처를 해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대 양봉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어제 아침에 봤어요. 사건은 그제 저녁에 일어났는데,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 추세선 라인을 드라마틱하게도 터치만 하고, 보이시죠? 참 이런 거 보면 귀신 같은 애들이 많아요. 아직도 시장을 불안하다고 본 거겠죠.
또 지금 중국, 미국발 악재가 터지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라고 숏 포지션에 걸었던 차티스트들이 있겠죠. 보니까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또 12시간 만에 청산이 됐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타이밍을 잡는지 참 희한하지 않아요? 분위기는 하락 분위기인데, 그렇죠. 아주 작은 호재들을 잘 엮어서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항상 그들은 하나씩 던져놓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래들은, 세력들은, 돈방석을 깔고 앉은 개들은 그런 이슈들을 던짐으로써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숏 포지션으로 넣어놨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롱을 때려놓고 하나의 호재를 던진다. 그래서 그 숏충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20배, 30배 고배율로 이익을 취한다. 선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 하지도 마세요. 제가 비트코인 바닥일 때, XRP 바닥일 때 그때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뭐 차트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그널도 받지 못해요. 운, 희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들의 돈질에 의해서 시장은, 특히 선물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 매수하기 싫으니까 저점 바닥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고 팔고 하지 않고. 뭐 제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1,1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트레이더였다면 1,100원에 던졌겠죠. 그리고 다시 숏을 쳤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관종 앨런 머스크도 이 시장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시장 암호화폐 비트코인인데, 그 어떤 리딩방에서 여러분들을 리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잡코인들 잡고 리딩 한다고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 없는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사고팔고방 그런데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면 그나마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하는 이 암호화폐 현물에서도 이익을 실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곳에서 질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현업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겠죠. 얘가 뭔가 본질적 이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내려가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세요. 본인 혼자 하기 힘들면 제 멤버십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깨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가 똑같이 배포가 됩니다. 이분에게도 제가 말하는 데이터가 뜨고 이분에게도 제가 말하는 데이터가 뜨고 다 똑같은 데이터를 받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틀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꽤 암호화폐 트레이드를 오래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뉴스를 오래 접했다. 그리고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유튜버는 이 데이터를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이터를 그 누군가는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 사람만의 시선으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하겠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계속 인류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친구 이런 분들에게 나름 현명하고 똑똑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 데이터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곳, 저는 그게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와 인류는 계속 숨을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땡큐가 된 것 같다.
그레이스케일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타델, 블랙록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해지겠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살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암호화폐는 일단 1번이 비트코인, 그 외에는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 절반의 승리를 한 애가 있죠. XRP. 증권이 아니다, 암호화폐이다 라고 땅땅땅 때렸죠.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완성이 되고 시장에 노출이 되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저는 100% XRP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비트코인 차트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XRP가 떡상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널렸어요. 그리고 지금 숨겨져 있는 XRP 호재들이 너무나 많죠. 응축돼 있는, 숨어 있는, 살짝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호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XRP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 현물 ETF 가능성이 가장 큰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도 참 오랜만에 하네요. 오랜만에 들으셨죠? 그래도 괜찮죠? 기분이. 어쨌든 제가 가격 부분은 디테일하게 $10,000 간다고는 하지만 날짜까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자존감을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영상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노출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90%가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죠. 어쨌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방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믿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뭐 이런 교주 같은 멘트로 하진 않고 잘 버티셔라, 잘 견디셔라, 그리고 하나라도 알아가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꾸 제 영상을 듣다 보면 그 전에는 10분을 떠들어도 단어 하나가 인풋이 안 됐는데 지금은 3분 4분 정도는 인풋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워낙 제가 설명을 박사적 관점으로 하지 않아요. 거의 초딩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이런 이야기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 모든 걸 저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이죠. 디지털이지만 제가 유튜버지만 여러분들은 구독자지만 사람이잖아요. 결국 트러스트, 믿음,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 비트코인 다음 타자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약속대로 뉴욕에서 9월 29일 날 무슨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단체로 가려고 하니까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가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파티는 꽤 중요하죠. 9월 29일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죠. 이런 거 보면 참 리플이 돈이 많고 일단,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지 않고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분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상교육이죠. 공부해라 하지 말고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리플이 지금 파티를 하겠다는 전략은 그거 같아요. 사라가 아니라 사게 하는 그들의 마케팅. 어쨌든 2년이 넘게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억 불을 썼기 때문에 파티를 함으로써 수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대중의 힘을 얻겠죠. 그러면 판사의 마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내가 참 잘한 일을 했구나. 이런 보이지 않은 그런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잔머리 마케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가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최근 SEC 소송에서 가장 모질이가 되고 있는 게리 겐슬러. 그런데 항상 떳떳하죠, 이분.
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쩔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지식이 아주 많은 그런 분입니다. 크립토 공공의 적 그레 겐슬러, 그레이스케일까지 져버려서 수세에 물렸다. 리플 소송 패소에 이어서 그에게 결정타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모지리가 됐다는 표현도 했지만 게리 겐슬러는 어쨌든 그 누군가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신용이 창조되고 신용이 흐르고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고 계속해서 미국 달러를 위협하는 생쇼들을 하지만 어쨌든 인류는, 지구는, 세상은 굉장히 작은 특수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죠? 제가 자꾸 영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미 결정됐다. 그들은 XRP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 결정된 데이터를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해야 될 건지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세계 경제는 그 발표를 앞당기려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보인다. 자, 어쨌든 게리 겐슬러 지금은 크립토 공공의 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보기에는 XRP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XRP에서 게리 겐슬러를 인풋하지 않을까,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뇌피셜입니다. 내일은 된장국이 먹고 싶네요. 꽤 오랫동안 된장국을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은 된장국 어떠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네요. 그제 저녁이었죠. 저녁 11시쯤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상승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SEC의 승소 시그널을 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또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렇다 한 상승은 없었지만 상승 추세선에 비트코인이 근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121선의 저항을 막고 있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가격 위에 있는 라인들은 적군, 가격 밑에 있는 애들은 아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승을 막고 있는 적군, 그리고 하락을 지탱해주는 아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상승 추세선에 맞닿아서 살짝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라인은 지금 비트코인 피보나치 뒤돌림 0.618 28,800불입니다. 결국 또 한 번 이 자리를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인 상승 떡상이 나오겠죠. 요렇게 상승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도 SEC를 제꼈다. 리플도 제꼈다. 그레이스케일도 제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요거를 탄력받아서 XRP를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라인에 넣을 수도 있겠죠. 2021년 1월 그레이스케일은 과감하게 XRP를 던졌죠. 투자 내역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충분히 SEC의 눈치를 봤겠죠. 그리고 이번에 리플이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라인에 XRP를 상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XRP를 다시 진입시킬 수도 있겠죠. XRP가 상승할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었기 때문에 다시 얻기만 하면 되겠죠. 모든 걸 다 잃어봐야 또 많은 게 담아집니다. 제가 항상 제 영상 제목에 그걸 쓰죠. 똑똑한 소비자는 XRP를 얻는다. 이제 여러분들 또한 얻기만 하면 되겠죠.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띠라단 소리도 많이 듣고, 찐따 소리 많이 듣고, 모지리 소리 많이 듣고, 왜 하필 SEC와 소송 중에 있는 놈에게 돈을 넣었냐, 이런 말 많이 듣죠. 이제 너무나 많이 잃었기 때문에
비난받았기 때문에 계속 얻기만 하면 되겠죠. 잘 얻으세요. 마음고생 오랫동안 했는데 빚도 보지 못하고 또 과감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XRP나 비트코인을 포기하게 된다면 과감한 게 아니라 아둔한 겁니다. 무모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더 처절할 수 있어요. 잘 선택하세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손이 하겠죠. 그리고 자꾸 업비트나 비썸 어플리케이션 오픈하지 마세요. 저도 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거래소를 어쩔 수 없이 보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할 때는 좀 열심히 보겠죠. 아직도 저는 단타 매수 매도를 합니다. 꽤 짭짤해요. 그렇게 큰 수익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고팔고 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어쨌든 얼마지 하면서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저희 멤버십 회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레이스케일 SEC 속보를 캡처를 해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대 양봉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어제 아침에 봤어요. 사건은 그제 저녁에 일어났는데,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 추세선 라인을 드라마틱하게도 터치만 하고 보이시죠? 참 이런 거 보면 귀신 같은 애들이 많아요. 아직도 시장을 불안하다고 본 거겠죠. 또 지금 중국, 미국발 악재가 터지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라고 숏 포지션에 걸었던 차티스트들이 있겠죠. 보니까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또 12시간 만에 청산이 됐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타이밍을 잡는지 참 희한하지 않아요? 분위기는 하락 분위기인데. 그렇죠. 아주 작은 호재들을 잘 엮어서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항상 그들은 하나씩 던져놓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래들은, 세력들은, 돈방석을 깔고 앉은 개들은 그런 이슈들을 던짐으로써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숏 포지션으로 넣어놨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롱을 때려놓고 하나의 호재를 던진다. 그래서 그 숏충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20배, 30배 고배율로 이익을 취한다. 선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제가 비트코인 바닥일 때, XRP 바닥일 때 그때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뭐 차트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그널도 받지 못해요. 운, 희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들의 돈질에 의해서 시장은, 특히 선물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하기 싫으니까 저점 바닥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고팔고 하지 않고. 뭐 제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1,1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트레이더였다면 1,100원에 던졌겠죠. 그리고 다시 숏을 쳤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관종 앨런 머스크도 이 시장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시장 암호화폐 비트코인인데, 그 어떤 리딩방에서 여러분들을 리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잡코인들 잡고 리딩 한다고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 없는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사고팔고방 그런데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면 그나마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하는 이 암호화폐 현물에서도 이익을 실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곳에서 질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현업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겠죠. 얘가 뭔가 본질적 이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내려가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세요. 본인 혼자 하기 힘들면 제 멤버십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깨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가 똑같이 배포가 됩니다. 이분에게도 제가 말하는 데이터가 뜨고, 이분에게도 제가 말하는 데이터가 뜨고, 다 똑같은 데이터를 받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틀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꽤 암호화폐 트레이드를 오래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뉴스를 오래 접했다, 그리고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유튜버는 이 데이터를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이터를 그 누군가는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 사람만의 시선으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하겠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계속 인류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친구, 이런 분들에게 나름 현명하고 똑똑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 데이터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곳, 저는 그게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와 인류는 계속 숨을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땡큐가 된 것 같다. 그레이스케일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타델, 블랙록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해지겠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살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암호화폐는 일단 1번이 비트코인, 그 외에는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 절반의 승리를 한 애가 있죠. XRP. 증권이 아니다, 암호화폐이다 라고 땅땅땅 때렸죠.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완성이 되고 시장에 노출이 되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저는 100% XRP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비트코인 차트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XRP가 떡상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널렸어요. 그리고 지금 숨겨져 있는 XRP 호재들이 너무나 많죠. 응축돼 있는, 숨어 있는, 살짝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호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XRP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 현물 ETF 가능성이 가장 큰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도 참 오랜만에 하네요. 오랜만에 들으셨죠? 그래도 괜찮죠, 기분이. 어쨌든 제가 가격 부분은 디테일하게 $10,000 간다고는 하지만 날짜까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자존감을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영상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노출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90%가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죠. 어쨌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방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믿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뭐 이런 교주 같은 멘트로 하진 않고, 잘 버티셔라, 잘 견디셔라, 그리고 하나라도 알아가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꾸 제 영상을 듣다 보면 그 전에는 10분을 떠들어도 단어 하나가 인풋이 안 됐는데 지금은 3분 4분 정도는 인풋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워낙 제가 설명을 박사적 관점으로 하지 않아요. 거의 초딩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이런 이야기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 모든 걸 저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이죠. 디지털이지만, 제가 유튜버지만
여러분들은 구독자지만 사람이잖아요. 결국 트러스트, 믿음,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 비트코인 다음 타자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약속대로 뉴욕에서 9월 29일 날 무슨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단체로 가려고 하니까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가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파티는 꽤 중요하죠. 9월 29일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죠. 이런 거 보면 참 리플이 돈이 많고 일단,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지 않고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분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상교육이죠. 공부해라 하지 말고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리플이 지금 파티를 하겠다는 전략은 그거 같아요. 사라가 아니라 사게 하는 그들의 마케팅. 어쨌든 2년이 넘게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억 불을 썼기 때문에 파티를 함으로써 수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대중의 힘을 얻겠죠. 그러면 판사의 마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내가 참 잘한 일을 했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잔머리 마케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가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최근 SEC와 소송에서 가장 모질이가 되고 있는 게리 겐슬러. 그런데 항상 떳떳하죠, 이분. 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쩔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지식이 아주 많은 그런 분입니다. 크립토 공공의 적 게리 겐슬러. 그레이스케일까지 져버려서 수세에 물렸다. 리플 소송 패소에 이어서 그에게 결정타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모질이가 됐다는 표현도 했지만 게리 겐슬러는 어쨌든 그 누군가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신용이 창조되고 신용이 흐르고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고 계속해서 미국 달러를 위협하는 생쇼들을 하지만 어쨌든 인류는, 지구는, 세상은 굉장히 작은 특수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죠? 제가 자꾸 영상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미 결정됐다. 그들은 XRP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 결정된 데이터를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해야 될 건지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세계 경제는 그 발표를 앞당기려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보인다. 자, 어쨌든 게리 겐슬러 지금은 크립토 공공의 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보기에는 XRP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XRP에서 게리 겐슬러를 인풋하지 않을까,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뇌피셜입니다. 내일은 된장국이 먹고 싶네요. 꽤 오랫동안 된장국을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은 된장국 어떠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